어머님, 제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우리 손주랑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게 무슨 죄가 된다고 그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유치원 끝나면 곧장 집으로 데리고 오시라고요. 제가 허락하지 않은 일은 하지 마시라고요. 허락? 내가 너한테 허락받고 손주를 봐야 한다고?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어머님이 누구시든 제 아이는 제 아이예요. 전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아동 납치예요. 내가 우리 손주를 그걸 납치라고? 이하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다. 며느리 강미란의 차가운 눈빛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오후, 놀이터의 평화로운 풍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손주 강우진이와 함께 그네를 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이하영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의 의해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의 며느리 강미란이 아동납치범으로 신고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평생을 법무법인에서 비서로 일하며 단정하고 우아한 삶을 살아온 하영에게 이날의 사건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치욕이었다. 손주 우진이가 보는 앞에서 경찰에게 연행되는 순간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놀이터에 모인 사람들의 수군거림,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는 모습들이 그녀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이하영 씨, 일단 이쪽으로 앉으시죠. 내가 범죄자입니까? 현재로서는 아동납치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게 그게 범죄입니까?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목을 감쌌다. 수갑 소리가 찰칵하고 울릴 때마다 이하영의 자존심은 조각났다.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그녀는 65년 인생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조사실 밖에서는 며느리 강미란이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하영은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손톱을 꽉 깨물었다. 담당 형사는 사무적인 어조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다. 평소 손주와의 관계, 며느리와의 갈등 상황, 오늘 있었던 일의 전말까지. 하영은 매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며느리가 제출한 증거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처럼 완벽했다. 이하영 씨, 며느님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평소에도 손주분에 대한 집착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CCTV 영상, 통화 내역, 다른 학부모들의 증언까지 있네요. 하영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지난 시간 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준비해 왔는지를. 평소 찍어두었던 사진들, 녹음해둔 대화들, 모든 것이 이날을 위한 준비였던 것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하영은 풀려났다. 아들 준호가 데리러 왔지만 그의 표정은 차가웠다. 아내의 말만 믿은 듯했다. 하영은 아들의 차에 올라타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영은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로 살지 않기로 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모욕했다면 그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쌓은 인맥들, 알게 된 정보들, 그동안의 경험들이 이제는 복수의 무기가 될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갑게 빛났다. 며느리는 자신이 어떤 상대와 싸움을 시작했는지 모르고 있다. 평생을 법조계에서 보낸 그녀의 경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기가 될 것이다. 이제 진정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강미란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하나 있었다. 그녀가 고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다. 첫 페이지를 펼치면 흐릿해진 잉크로 쓰여진 글씨가 아직도 선명했다. 오늘도 엄마와 아빠는 싸웠다. 나는 언제쯤 평범한 가정을 가질 수 있을까? 어린 시절의 강미란에게 가정이란 늘 불안정한 것이었다. 사업 실패로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아버지, 그런 남편을 피해 도망치듯 집을 나간 어머니. 그녀는 파괴된 가정의 한가운데서 홀로 성장해야 했다. 대학 입학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재수 끝에 겨우 들어간 대학은 그녀의 자존심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편입을 결심했고,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 미란아, 이번 편입 시험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당시 입시학원 강사였던 신성우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는 미란에게 편입시험 문제의 유출을 제안했고, 미란은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비밀이었다. 상위권 대학으로의 편입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라는 이 비밀을 완벽하게 감추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녀의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 입사에도 성공했다. 강준호를 만난 것은 그녀가 막 승진했을 때였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그는 미란이 꿈꾸던 이상적인 배우자였다. 무엇보다 그의 가정은 겉보기에 완벽했다. 단정하고 교양 있는 시어머니, 성실한 남편, 그리고 화목한 가족 관계.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라는 이 완벽한 가정에 균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시어머니 이하영의 지나친 간섭이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는 사소한 조언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강도가 세지기 시작했다. 미란아, 우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해. 내가 준호도 이렇게 키웠거든. 매일같이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조언은 미란의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다.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시어머니에게서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녀를 점점 더 예민하게 만들었다. 우진이가 태어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찾아와 아이를 돌보겠다고 했고, 미란의 육아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했다. 이는 미란의 트라우마를 자극했고, 그녀는 서서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치원에서 신성우를 다시 만났다. 그는 이제 유치원 교사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비밀을 공유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미라는 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미란 씨, 당신의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행동해야 해요. 시어머니의 간섭이 계속된다면 당신의 가정은 결국 무너질 거예요. 신성우의 말은 미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CCTV 영상, 통화 내역, 다른 학부모들의 증언. 모든 것은 철저하게 준비되었다. 미라는 자신의 불안정한 어린 시절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자신만의 완벽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결국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어머니를 아동납치범으로 모는 그날, 그녀의 완벽한 가정을 향한 집착은 결국 파멸의 씨앗이 되어 싹트기 시작했다. 이하영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오래된 명함 앨범을 펼쳤다. 30년간 법무법인에서 비서로 일하며 모아온 인맥들의 기록이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그들과 함께 일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 실장님, 30년 전 그 사건 기억하시죠? 제가 이번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김태현 실장이었다.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했던 그는 이제 유능한 민간 조사원이 되어 있었다. 이하영은 며느리의 과거를 파헤치는 일을 그에게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첫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강미라는 이미 자신의 약점들을 완벽하게 지워놓은 상태였다. 대학 시절 기록은 물론 과거 직장에서의 이력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날을 대비해온 것처럼 이하영은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실패를 통해 더욱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강미란의 현재부터 파고들기로 했다. 법무법인 시절 알게 된 회계사를 통해 강미란이 다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입수했다. 표면적으로는 깔끔해 보이는 숫자들 속에서 미세한 불일치를 발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30년간 수많은 비리 사건을 처리하며 얻은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동시에 우진이의 유치원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평소 며느리가 유독 친밀하게 지내는 교사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하영은 유치원 학부모들과의 교류를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손주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다. 강미란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그녀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이다. 이하영의 조사 시도는 한 번 더 막히는 듯했다. 이하영 씨,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미란이 당신을 역으로 감시하고 있어요. 김태현의 경고는 이하영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잠시 수사를 중단하고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다. 이번에는 더욱 은밀하게, 더욱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다. 법무법인 시절 배운 교훈이 있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 이하영은 자신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째, 강미란의 일상을 철저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의 행적, 주말의 스케줄까지. 둘째, 회사에서의 그녀의 업무 패턴을 분석했다. 셋째, 유치원에서의 그녀의 행동을 주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하영은 자신도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30년간 법조계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그녀는 정확히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가 불법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다. 강미란이 매주 화요일 오후 정해진 시간에 한남동의 한 카페를 방문한다는 사실이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바로 우진이의 유치원 교사라는 점이었다. 드디어 찾았구나. 이하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미란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조사는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더욱 치밀하게, 더욱 신중하게. 이하영은 자신의 모든 경험과 인맥을 동원했다. 복수는 완벽해야 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법정에 세웠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녀가 며느리를 법정에 세울 차례였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어느 저녁, 이하영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강미란의 완벽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다. 우연은 종종 진실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이하영이 강미란의 대학 시절 은폐된 사건을 발견한 것도 그런 우연의 산물이었다. 김태현이 건네준 오래된 입시학원 강사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한 순간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깨달았다. 진성우, 우진이의 담임교사가 10년 전 입시학원 강사였다고요? 이하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우진이의 유치원 교사인 신성우가 과거 강미란의 편입학원 강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당시 입시 부정 스캔들에 연루되었다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이었다. 신성우는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교사 자격을 받은 과정이 미심쩍어요. 김태현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신성우는 과거의 기록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상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그가 현재 근무하는 유치원에 부임하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교무실에서 우연히 발견된 신성우의 프로필 사진은 더 큰 의문을 던졌다. 그의 책상 한켠에 놓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미란이 함께 찍혀 있었다. 사진 뒷면의 날짜는 정확히 그녀가 편입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할머니, 선생님이 엄마랑 알던 사이였어요. 우진이의 순수한 질문이 이하영의 가슴을 찔렀다. 아이는 이미 무언가를 눈치챈 걸까? 그녀는 손주의 말투에서 불안감을 감지했다. 우진이의 최근 행동 변화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유치원에서의 잦은 짜증, 갑작스러운 울음,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이하영은 손주의 이상 행동들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의 불안정한 상태는 어쩌면 어머니와 교사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감지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미란 씨, 오늘은 일찍 퇴근하시네요. 네, 우진이가 좀 아파서요. 강미란의 거짓말이 시작된 것도 이 즈음이었다.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로 조퇴하는 날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신성우도 유치원을 비웠다. 이하영은 이 모든 정황을 꼼꼼히 기록했다. 이하영 씨,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강미란과 신성우의 과거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았어요. 김태현이 들고 온 서류 뭉치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편입시험 부정과 관련된 증거들, 그리고 그 이후 계속된 두 사람의 접촉 기록.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다. 강미란의 업무 성과가 급격히 저하되었고 그녀의 잦은 외출과 불규칙한 근무 패턴이 동료들의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 완벽주의자로 알려졌던 그녀의 일처리가 갈수록 엉망이 되어갔다. 어머님, 우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다. 이하영은 며느리의 변명이 늘어갈수록 더욱 확신을 가졌다. 그녀의 불안정한 행동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닌 깊은 죄책감의 표현이었다. 저녁 무렵 이하영은 자신이 모은 모든 증거를 검토했다. 과거의 입시 부정, 현재의 불륜,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수많은 거짓말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난히 붉었다. 이하영은 이제 자신의 복수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을 넘어 손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 되었다고 확신했다. 이제 그녀의 계획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진실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이하영이 며느리의 회사 비리를 파헤치려 한 그날도 그랬다. 그녀는 강미란의 회사 동료 박지연이 수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매번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 강미란을 돕는 그녀의 행동이 절대 우연일 리 없었다. 김 실장님, 박지연이라는 사람의 뒷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 단순한 회사 동료가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의 예감은 정확했다. 박지연은 강미란의 대학 선배였고, 현재는 회사의 재무팀 과장이었다. 그녀는 강미란의 비리를 은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하영의 조사 과정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다. 박지연이 이하영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역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법무법인 시절 이하영의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발견해냈다. 이하영 씨, 당신도 과거에 몇 가지 의심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있었더군요. 박지연의 협박성 메시지는 이하영을 당황하게 했다. 하지만 30년 법조계 경험은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 이하영은 침착하게 대응책을 마련했다.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하영은 박지연의 과거도 조사해 놓았다. 그녀 역시 강미란과 마찬가지로 편입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고, 현재 회사에서도 여러 의심스러운 거래에 관여하고 있었다. 한 명의 약점을 캐다가 두 명의 비리를 발견한 셈이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다. 박지연을 압박하자 그녀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다. 강미란과 관련된 모든 비리 자료를 넘기는 조건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다. 미란이가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는 일로 해주세요. 박지연이 건넨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강미란이 회사 자금을 개인 투자에 사용한 증거, 허위 보고서, 조작된 회계 장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준호가 아내의 비리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된 것이다. 회사 동료로부터 전해들은 소문은 그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어머니, 미란이가 정말 그런 짓을.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이하영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다. 오히려 더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다. 우진이의 상태도 날로 악화되어 갔다. 유치원에서의 잦은 울음은 물론 밤에도 악몽에 시달리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를 찾는 횟수가 잦아졌고 엄마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나 무서워요. 손주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이하영은 결심을 굳혔다.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강미란의 과거 입시 부정부터 현재의 회사 비리까지 그녀의 가면을 벗길 모든 준비가 끝났다. 마지막으로 이하영은 법무법인 시절 알고 지내던 검사를 찾아갔다. 모든 증거 자료를 넘기며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시작해 주세요. 가을의 마지막 날씨처럼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하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마도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진실이 있다.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진실과 영원히 감춰져야 할 진실. 강미란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그날, 이하영은 자신이 선택한 복수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강미란 과장님, 특별감사팀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회의실로 와주시겠습니까? 회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평소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강미란이 특별감사를 받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점심시간, 사내 카페테리아는 그녀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했다. 이하영이 넘긴 자료들은 빈틈없었다. 5년간의 회계 조작, 횡령, 부당거래의 증거가 차례대로 드러났다. 감사팀은 예상보다 더 큰 비리를 발견했고 수사는 검찰로 넘어갔다. 강미란 씨,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유치원에서도 폭풍이 몰아쳤다.
신성우 교사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교육청에 제보되었고 둘의 과거 연루 사실도 밝혀졌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준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아내의 비리와 불륜 소식은 그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주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그는 결국 병원에 실려갔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전 미란이를 전혀 몰랐어요. 병실에서 만난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그를 보며 이하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복수가 과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진이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더 이상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울며 매달렸다. 할머니, 친구들이 자꾸 엄마 얘기를 해요. 나 유치원 가기 싫어요. 손주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하영의 마음에 후회가 스며들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있었다.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강미란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언론에서는 연일 그녀의 비리를 보도했고 한때 그녀를 부러워하던 동료들은 등을 돌렸다. 어머님, 당신이었죠? 모든 걸 파헤친 게. 미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깊은 체념만이 느껴졌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이하영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은 돌이킬 수 없었다. 검찰은 강미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모든 것이 이하영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우진이의 질문 앞에서 이하영은 말을 잃었다. 복수는 성공적이었지만 그 대가로 잃은 것이 너무 컸다. 가족의 행복, 손주의 웃음,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웠던 일상. 가을의 마지막 날씨처럼 쓸쓸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하영은 창가에 서서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다.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너무나 공허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만들어낸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재판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피고인 강미란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하영은 담담한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재판은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5억 원이 넘는 횡령액, 조직적인 회계 조작, 그리고 개인적인 주식 투자에 사용된 흔적들까지. 병실에서 TV로 재판 결과를 지켜보던 준호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미 이혼 서류를 제출한 상태였다. 아내의 불륜과 횡령 사실이 밝혀진 후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머니, 우진이는 어떡하죠? 이제 내가 우진이 잘 키울게. 너는 내 건강이나 챙기렴. 준호는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회사는 아내의 스캔들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그를 권고사직시켰다. 한때 잘 나가던 엘리트 회사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강미란의 인생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다. 유치원 교사와의 불륜 스캔들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었다. 성당에서도 더 이상 발을 들일 수 없게 되었다. 완벽했던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기억일 뿐이었다. 할머니, 엄마는 감옥에서 언제 나와요? 우진이의 순수한 질문에 이하영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는 아직도 매일 밤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 유치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거부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강미란을 마주한 날,
이하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복수가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님, 이제 후회하세요?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 맞아요. 제가 먼저 시작했죠. 하지만 우진이는 우진이만큼은 강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을 보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그 아들이 겪어야 할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하영은 문득 며느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의 분노와 수치심이 지금도 생생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될까요? 우진이의 질문은 이하영의 심장을 찔렀다. 복수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다.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너무나 쓰디쓴 맛이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이하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었다. 깨어진 가족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진이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 우진아, 다음 주에 엄마 만나러 가자. 이하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깨어진 가족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일. 그것은 아마도 복수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차가운 수감실의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렸다. 강미란의 첫 면회일이었다. 이하영은 우진이의 손을 잡고 면회실로 향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우진이가 달려나가려 했지만 투명한 아크릴 벽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수감복을 입은 강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석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그녀의 가슴이 미어졌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떨리는 목소리로 수화기를 잡은 강미란은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우진이는 엄마의 수감복 차림이 낯설었는지 이하영의 뒤로 살짝 숨었다. 미란아,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이하영의 말에 강미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더 이상 복수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깊은 피로감과 후회만이 서려 있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져온 제 상처가 결국 모든 걸 망가뜨렸네요. 강미란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불안한 어린 시절, 완벽한 가정을 꿈꾸며 선택한 편입 부정, 그리고 시어머니의 간섭에 대한 과도한 방어가 결국 이런 파국을 불러왔다는 것을. 나도 미안하다. 내 방식대로 우진이를 사랑하려다가 내 마음을 몰라줬구나. 이하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며느리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했던 것. 그리고 그 상처받은 마음이 결국 이런 처절한 복수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진아, 엄마가 많이 잘못했어. 강미란이 아들을 향해 속삭였다. 우진이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는 이미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이제 집에 올 수 있어요? 우진이의 질문에 이하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시간이 필요했다. 강미란의 잘못을 묻기에도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기에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우진아, 엄마는 잠시 여기 있어야 해. 하지만 우리가 자주 보러 올 거야.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강미란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우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하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복수와 증오가 아닌
이해와 용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교도소를 나서는 길, 하늘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우진이는 신기한 듯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순수한 미소를 보며 이하영은 다짐했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라고. 우진아, 다음에 올 때는 엄마한테 줄 편지도 쓰자. 네, 할머니, 저 이제 울지 않을 거예요. 작은 손에 쥐어진 따뜻함이 이하영의 가슴으로 전해졌다. 새하얀 눈이 내리는 하늘 아래 할머니와 손자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이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